사랑과 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신문 아나운서 배창복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을 출발해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교황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보고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박모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고위공무원과 현역장성 12명이 징계위원회 회부 및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구한말 의병을 조직해 일제 맞서 싸워온 영호남과 강원도 출신 의병장 28명이 한 세기가 넘어 공로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북한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으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어제 동해에서 사거리 200km가 넘는 단거리 발사체 5발을 잇따라 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순이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저기 산이 춤춘다 저기 강이 달린다 저기 하늘 숨쉰다 저기 꿈이 흐른다 멋진 설악산에서 맑은 경포대에서 푸른 다도해에서 외딴 울릉도에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런 그 이름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있네 뒷동산의 진달래 나무 위 매미소리 붉게 타는 단풍잎 하얀 눈의 발자국 설날꽃과 옷 입고 단오절 그네 뛰고 한가위 송편 빚어 함께 정을 나누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런 그 이름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있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런 그 이름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있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을 출발해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교황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빈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한국에 도착한 순간에도 행동으로 이어졌다.
로마 바티칸을 출발해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교황은 14일 오전 10시 16분 이탈리아 항공기 알리탈리아에서 나와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첫 모습은 겸손하고 소박했다. 불필요한 의전을 원치 않은 교황의 뜻에 따라 영접은 소박했다. 트랩을 내려온 교황은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의 피눈물 같은 붉은 카펫 위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고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주교단 9명과 인사를 나눈 교황은 32명의 평신도가 영접했다. 그 중에는 세월호 희생자인 고 남윤철 단원고 교사의 부친 남수연 씨와 송경옥 씨 부부 등 유족 4명이 있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자 교황은 왼손을 가슴에 얹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만난 그는 연설에서 평화와 정의,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평화 추구는 이 지역 전체와 전쟁에 지친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평화란 상호 비방과 무익한 비판이나 무력 시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대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며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해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공동선과 진보와 발전을 경제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할 것도 설파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며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연대의 세계화에서도 이 나라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주교단과 만나서도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돼 희망의 지킴이가 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희망의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사회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시행해 예언자적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 교회가 번영됐으나 매우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어 사목자들이 기업의 능률과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황 방한 준비위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시복식에 식장 안전벽 안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600명을 초청해 함께 행사를 하기로 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보고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박모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고위공무원과 현역 장성 12명이 징계위원회 회부 및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방부는 14일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보고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당시 수뇌부의 정점인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권오성 전 육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와 주요 장성들은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처럼 꼬리 자르기용 면피성 감사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8사단과 육군단은 윤일병 사망 다음 날인 올 4월 8일 오전 7시 10분 3군사령부와 육군본부, 국방부 등 상부의 윤일병에 대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가혹행위 내용이 담긴 사고 속보를 보고했다. 이는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전달됐지만 안전상황센터장은 이를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8일 오전 헌병대장으로부터 윤일병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은 육군단장은 9일 3군사령관에게 이를 유선으로 지휘 보고했다. 하지만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3군 사령관은 현재 전역해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육군단 인사참모와 3군 사령부 인사참모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보고누락의 책임을 물어 박 인사기획관과 육군 인사참모부장인 류모 소장, 육군 헌병실장인 선모준장, 육군 안전관리센터장인 정모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인 김모소령 등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또 박모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백모 소장 등 7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했다. 직속 부하에게 보고를 받지 못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경고 및 주의 대상으로 빠진 것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온 당국자들의 태도도 빈축을 샀다. 김장호 감사관은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과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감사 결과에서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버텼다. 국방부 대변인이 공개하라고 했지만 명단을 챙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구한말 의병을 조직해 일제 맞서 싸워온 영호남과 강원도 출신 의병장 28명이 한 세기가 넘어 공로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이들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이날 건국훈장을 추서받는 항일 의병장 28명은 경북 5명, 경남 12명, 전남 6명, 전북 3명, 강원도 출신 2명이다. 이들은 1905년 을사조약에서부터 1910년 일본의 국권을 빼앗길 때까지 지역별로 지리산과 가야산, 태백산맥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 야욕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였다. 의병단은 적게는 50명에서 400명까지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09년 말 일제가 의병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벌인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때 대부분 붙잡혔다. 의병장들은 모진 고문 끝에 참혹하게 살해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총살이나 참수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100년이 넘게 묻혀있던 이들의 공은 올해 초 경남 하동문화원 정재상 향토사 연구위원장이 당시 일제가 작성한 의병 탄압 일지를 연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던 폭도에 관한 편책, 조선폭도토벌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진중일지다. 기록에 따르면 경북 봉화 출신의 김성칠 의병장은 1907년 초 봉화군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0대에도 불구하고 의병 200여 명을 선두 지휘하며 일본군에 맞서 결사항전했다. 그러던 1907년 말 일본군과 교전하던 중 붙잡혀 총살당했다. 경남 하동 출신 정승유 의병장은 지리산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체포돼 옥에 갇혔다. 그러나 탈옥하고 또다시 항쟁하다 체포돼 총살됐다. 강원도 출신 김수영 의병장은 삼척시 600산을 중심으로 의병 100여 명을 지휘하며 일본군과 싸우다 총살됐다. 1990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던 전남 함평 출신 이남규 의병장의 아들 이정섭 의병장도 이번 기록에서 발견됐다. 정 위원장은 당시 항일운동을 벌인 투사 256명의 기록을 찾아냈지만 의병장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병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올해 초 이름이 남아있는 의병장 41명의 공정을 추려 보훈청에 서운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서받는 28명 외에 나머지 13명은 독립운동 및 순국 여부 등의 자료가 부족해 일단 보류했다. 정재상 위원장은 아직 이분들의 후손을 찾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를 잊게 한 이분들이 다시 명예를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북한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으로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14일 동해에서 사거리 200km가 넘는 단거리 발사체 5발을 잇따라 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 30분, 9시 40분, 9시 55분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향 동해상으로 사거리 220여 킬로미터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쏜 데 이어 낮 12시 56분과 오후 1시 5분에도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의 발사체 2발을 인근 지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쐈다며 이번에 쏜 단거리 발사체는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같은 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이 모두 200km를 넘게 날아간 것은 처음이다. 30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도 기존 210km에서 10km 이상 늘렸다.
사거리 200km는 북한이 방사포를 전방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2이 배치된 서산기지와 3군 지휘부인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합참 분석 결과 발사체는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기습 발사에는 방사포의 성능 개량과 군사적 무력 시위를 위한 의도가 모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발사에 앞서 동해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17차례에 걸쳐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노동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총 107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중 300mm 방사포 시험 발사는 6번째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평양을 떠나 원산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부쩍 늘었다며 오늘도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유열의 화려한 날은 가고. 멀어져가네 나의 꿈도 가네 잡을 수 없는 푸르른 날 모두 사라지네 그날은 가고 화려한 날은 가고 아름다웠던 그 추억만 내게 남아있네 흩어져가는 구름만 바라보다가 반짝거리는 거리의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며 이제 내 곁을 떠나버린 옛사랑 흩어지는 구름이 되어가네 눈부신 기억들은 모두 반짝이는 불빛이 되어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 흩어져가는 구름만 바라보다가 반짝거리는 거리의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며 이제 내 곁을 떠나버린 옛사랑 흩어지는 구름이 되어가네 눈부신 기억들은 모두 반짝이는 불빛이 되어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 떠나버린 옛사랑 흩어지는 구름이 되어 가네 눈부신 기억들은 모두 반짝이는 불빛이 되어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국회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의욕적으로 제시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도 실행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전국을 이끌고 갈 책임은 결국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며 여당이 먼저 교착 전국을 풀어나갈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지금의 상황을 만든 데에는 야당 잘못이 크지만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대승적 견지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응해 한두 가지를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당당히 얘기하는 등 야당에 명분을 줘야 한다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문제도 융통성과 여유를 갖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의장은 야당 지도부가 당으로 가서 협상의 큰 틀을 지켜내고 관철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먼저 명분을 줘야 하고 그런 것을 해낸 것이 정치적인 역량이라고 했다. 김형호 전 의장은 새누리당은 지도력에 상처를 입은 야당을 구석으로 몰기보다 원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운영 책임은 결국 여당에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원종 한양대 특임 교수는 현 전국의 책임 비율을 굳이 따지면 야당 20%, 여당 80%라며 무릎을 꿇든 읍수를 하든 국회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는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집권 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지금 여당은 국민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야당의 실수를 즐기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경제 살리기 이슈에 집중하려면 여당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지난 재보선을 통해 기회를 얻었지만 경제 상황이 조금만 더 나빠지면 오히려 강한 문책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신성범 의원은 본지의 통화에서 야당이 협조하도록 해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가장 큰 책무라며 권한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을 끌어들여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자력구제 금지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특검 추천권 문제도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문제는 야당과 타협할 여지가 넓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기 위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김 실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최근 김 실장이나 정 비서관의 출석은 우리가 무리해서 막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공식 일정 없이 세월호 전국 타겟책 마련에 포심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는 1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후폭풍이 몰아치는 폭풍의 언덕 위에 서 있다. 여야는 하루 이틀 냉각기를 가지면서 물밑 조율을 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원내대표 취임 100일 메시지를 통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던 폭풍 같은 100일을 걸어왔다며 폭풍을 뚫고 나가면 언젠간 무지개가 뜬다는 믿음으로 시련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가슴 아프다며 저에게 쏟아진 강한 비판은 언젠가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교황이 임명경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재협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여당의 노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정기국회, 당장 검토해야 할 여러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 등을 가리는 중이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 구성 등 체제 정비, 조직 강화 특위 등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공식 협상이 중단된 만큼 내부 추스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로서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비대위 인선을 서둘러 끝내야 당 혁신 및 재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전국 파행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주말쯤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이란 관측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들을 만나 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윤경이 부릅니다. 안개꽃 당신.
이 밤이 정말 싫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헤아리다 잠들곤 했어. 몇 번이나 지운지도 몰라. 내게 남은 미련까지도 한아름하게 꽃을 전하며 돌아서던 당신까지도 눈물이 많던 나를 달래주고 흔들리던 나를 가끔 안아주던 당신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놔요. 계절이 몇 번인가 스쳐갈 때 방황의 끝에 있을 당신이 어쩌면 후회할지도 몰라. 한다발 안개꽃이 놓인 탁자에 숨겨둔 사진,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이 밤이 정말 싫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헤아리다 잠들곤 했어. 몇 번이나 지운지도 몰라. 내게 남은 미련까지도 한아름하게 꽃을 전하며 돌아서던 당신까지도 눈물이 많던 나를 달래주고 흔들리던 나를 가끔 안아주던 당신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놔요. 계절이 몇 번인가 스쳐갈 때 방황의 끝에 있을 당신이 어쩌면 후회할지도 몰라. 한다발 안개꽃이 놓인 탁자에 숨겨둔 사진,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13일 전국의 전통시장 16곳과 대형 유통업체 25곳 등 41곳에서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26개 식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19만 3,384원으로 지난해보다 4.4% 올랐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27만 4,753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올랐다. 전체적으로는 채소와 수산물 가격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와 과자류 값이 올라 총 비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가격은 쇠고기가 사육두수 감소와 수요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14.6% 올랐다. 또 강정과 약과 등 과자류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아졌다. 반면 시금치, 도라지 등 나물류, 배추, 무 등 채소류, 조기, 북어 등 수산물은 대부분 값이 떨어졌다. AT 관계자는 올해에는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서 채소, 나물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AT는 이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차례상 비용 및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해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올해도 어김없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울산 공장과 전주 아산 공장 판매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 7천여 명이 7천여 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서 실시하는 파업 찬반 투표는 단 한 번도 부결시킨 적이 없다. 사측 역시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파업이 예년에 비해 관심을 끄는 것은 임금 문제 등 이외에도 통상임금이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결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밖에 기본급 대비 8.16%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 중이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올해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서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임금 협상의 본질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리자 노조는 지난 11일 다시 2차 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20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난다면 21일부터는 실제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기아차는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지난 1987년부터 27년간 397일 파업을 반복해왔다. 1998년에는 36일 동안 파업하는 최장 기록을 세웠다. 회사의 집계에 따르면 파업 기간 현대차는 125만 4,649대, 기아차는 65만 6,349억 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 1인당 평균 주택매매 거래 건수는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서브가 국토교통통계누리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현재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는 8만 4,673명이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2012년 1분기 8만 4,218명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해 2013년 3분기 8만 2,173명까지 떨어진 뒤 상승세로 돌아섰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0년 1분기로 8만 4,760명이었다. 지방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3만 5,316명으로 2000년 1분기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2012년 2분기 5만 2,257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4만 9,357명에 머물렀다. 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1인당 주택매매 거래 건수는 5.56건으로 한 달에 한 건도 되지 않았다. 수도권은 4.33건, 지방은 7.27건이었다. 다만 수도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줄어들고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해 1인당 거래 건수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8.87건으로 1인당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원 8.71건, 전남 8.68건, 경북 8.15건, 부산 7.83건, 충남 7.58건, 제주 7.52건이었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5.09건, 3.17건에 그쳤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서영은의 노래 듣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남부지방은 아직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상도 일부,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고요. 그밖에 남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에 점차 그칠 전망인데요. 낮까지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지금 하늘이 갠 곳이 많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차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일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9도, 대전,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도 오후 시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열차는 예매율이 무척 높습니다. 연휴를 이용해서 열차 이용객도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하행선 열차 중 청량역에서 동해안 방면으로 운행하는 태백선은 이후 준비된 열차의 자리가 모두 매진이 돼서 입석 승차권이나 반환되는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도 밤 9시 13분에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 단 한 편에만 30석 정도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의 하행선 열차도 주로 오후 5시 이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자리를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상행선 열차도 예매율이 높습니다. 때문에 청량역으로 도착하는 중앙선과 태백선은 저녁 7시 이후에 운행하는 마지막 열차 각각 한 편씩에만 잔여석이 남아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대부분의 구간들도 오전이나 오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토요일인 내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10억식 행사에 맞춰서 내일 새벽에 인천이나 의정부역 등에서 출발하는 임시 전동 열차를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클론입니다. 도시 탈출.
네,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유병헌 회장이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 해운의 최고 경영자임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는 유병헌 회장에게 사직서를 내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의 문서 검증 조사에서 청해진 해운의 김 대표와 간부들이 지난해 11월 세월호 적자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작성한 사직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 하니 재가해달라는 문구를 썼다. 재판부가 누구에게 재가를 받으려 했느냐는 물음에 김 대표는 원래는 유 회장에게 제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 대표는 자신과 간부들이 작성한 사직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유 회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 대표와 간부들은 일본에서 도입한 세월호가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경영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유 회장에게 보고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청해진 해운 간부들은 오하마나호만 운항, 세월호만 운항, 오하마나호와 새로운 화객선 운항, 세월호와 새로운 화객선 운항 등 4가지 안을 놓고 투표해 세월호를 배제하자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가 이 안을 유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해진 해운의 사실상 최고 경영자가 유 회장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씨를 청해진 해운의 실질 경영자로 판단했지만 임직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사는 사직서 내용으로 비추어 간부 사원의 인식은 돈 문제에만 집중되고 보건성 등 운항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SAC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차례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과 지난 12일 소환조사한 같은 당 신계륜 의원 가운데 최소 2명에 대해 다음 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성 SAC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제가 문화예술계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보다 30분 뒤에 출두한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SAC 학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란 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상품권 등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의원에 대한 재소환 없이 처벌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학용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가 19일로 끝나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20일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당초 20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대치 여파로 20일 개회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8월 임시국회가 무산 또는 늦춰질 경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란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올해 2.7%인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019년에는 3.1%로 오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17년 2.9%, 2019년에는 3.1%로 올리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은 고용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고용률을 새로 정해 발표하도록 한다.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민간보다 높게 설계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집단과 공공기관은 현재 3%에서 2017년에는 3.2%, 2019년에는 3.4%로 올린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노동자는 현재 2.7%에서 2017년 2.9%를 거쳐 2019년에는 공무원과 같은 3.4%로 맞춰진다.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에 늘 못 미치거나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2.3%가 기준이던 2011년 2.2%이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기준이 2.5%인 2012년과 2013년에 조금씩 올랐다. 하지만 30대 기업 집단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1.8%에서 지난해 1.9%에 그치는 등 전체 민간기업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대기업이 사회적 의무 이행에 소홀하다는 방증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 문제에서 과도하게 수치 달성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윤두선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대표는 기업에 고용된 이들의 대다수는 경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들은 취업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등으로 해결하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 같다.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앞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라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14일 석촌 지하차도 도로 환물과 관련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해 사용한 실드터널 공법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사단장인 관동대 토목학과 박창근 교수는 지하 동공 주변을 조사한 결과 상하수 도관에는 누수 흔적이 없어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실드 공법으로 터널 공사 중 제대로 그라우팅, 즉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하지 않아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석촌호수 및 제2 롯데월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흐름, 동공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실드 공법은 원통형의 실드, 즉 강제가 돌아가면서 흙이나 바위 등을 뚫어 터널을 만드는 방식이다. 조사단은 석촌 지하차도 일대에 충적층이 퍼져 있어 그라우팅을 잘하지 않으면 실드 회전에 의한 충격으로 집안이 침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싱크홀을 조사하던 중 석촌 지하차도 중심부에서 폭 5에서 8m, 깊이 4에서 5m, 연장 80m의 대형 동공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곳 역시 지하철 9호선 터널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해당 동공은 지하차도 표면 4에서 5m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발견 당시 천장이 이미 내려앉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 동공 위에 세워진 기둥 25개에서 실금과 같은 균열도 발견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하 보도 쪽 벽체가 붕괴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석촌 지하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을 찾아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과도할 정도로 안전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버즈의 어쩌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나의 사랑이 떠날지 몰라 불안한 나의 마음 네가 알아챌 것만 같아서 너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 너의 그 사람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이 힘들어하던 너 깊은 고민에 빠진 너 제발은 이 길도 say goodbye 떠나지 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 가지마 지난 눈물 기억해줘 돌아간다면 떠나간다면 네가 겪었던 똑같은 이유로 내 삶이 무너질 때
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 너무 그 사람만 생각하지마. 왜 하필이면 다시 그 사람이니. 한 번 버렸던 사랑을 두 번 버리기 쉬운데 다시 생각해. Don't say goodbye. 떠나지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 가지마. 지난 눈물 기억해줘. 끝이 아니야. 잠시뿐이야. 나의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너에게 필요할 뿐이야. I believe 우리의 사랑 You're my everything. Never give you up. 내가 너무 사랑해. 너만을 내가 사랑해. 여기 있을게. 널 위해 never say goodbye. 떠나지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 가지마. 지난 눈물 기억해줘. 돌아간다면 떠나간다면 네가 겪었던 똑같은 이유로 내 삶이 무너질 텐데. 끝이 아니야. 잠시뿐이야. 나의 사랑에 네 별을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야기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일본 언론은 오는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초청된 점에 주목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14일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제안한 것이지 바티칸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위안부 지원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이용해 교황과 피해자 간 접견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천주교의 초대를 받았다면서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일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문제는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측이 교황에게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바티칸과 한국 사이에 미묘한 견해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위안부 보도를 주도해온 아사히 신문에 대한 공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15일 아사히 신문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보도의 일부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긴급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거듭해온 후루야 게이지 납치 문제 담당상의 회장인 이 모임은 15일 총회에서 아사히 신문 관계자의 국회 증원 등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에서도 23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공개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도쿄 히비야 공원 컨벤션 홀에서는 양청자 전쟁과 여성의 인권박물관 일본 후원회장과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사무국장관 대담 등 8.14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토크 및 콘서트가 열렸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제1동포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 일본 내 혐한 시위 규제를 위한 입법운동에 나섭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민단은 다음 달부터 중앙본부와 지방조직을 총동원해 일본 정부와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혐한 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법률 및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진정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민단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민단은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법률로 금지할 것과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 철폐조약 2조 1항 등에 근거해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단체들의 시위를 허가하지 말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만들고 있다. 민단은 내달 17일 전국 지방단장회의에서 전국적인 운동 방침을 확인한 뒤 연말까지 지역별로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진정활동에 들어간다. 올 가을 개원하는 일본 임시국회와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등에서 혐한 시위 규제를 논의하도록 한다는 보관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혐한 시위에 대해 일본의 긍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일본 내에서 혐한 시위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원철 민단 조직국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혐한 시위를 종식시킨다는 목표로 청원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10대 흑인 청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진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미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LA타임즈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젤 포드는 지난 11일 오후 8시 20분쯤 LA 남부 65번가에서 경찰로부터 수색을 위한 정지 명령을 받았다. 포드는 차를 세우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처럼 흑인이다. 포드의 어머니 트리토비아 씨는 지역 방송국인 KTLA와의 인터뷰에서 포드가 평소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한 뒤 포드가 경찰 지시에 순응했음에도 경찰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드가 당시 땅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등에 총알을 맞았다고 밝혔다. 포드의 가족과 친지들은 17일 LA 경찰국 본부 앞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퍼거슨시에서는 13일 밤 브라운의 죽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나흘째 이어졌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다. 이날 시위를 취재하던 워싱턴 포스트와 워싱턴 포스트 소속 기자 2명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미국 내 흑인과 다른 소수 민족들에 대한 일자리 주거교육 사법 처리 등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정당방위법 등의 임의 적용이 흑인에 대한 총격 피해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일보였습니다. 개통 100주년을 맞는 파나마 운하가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20세기 최대의 건설공사로 꼽히며 현재 전 세계 해양 물동량의 5%를 소화하는 파나마 운하가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AFP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웃 니카라과에서 새 운하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 운하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잇는 77km의 해로다. 미국은 교역과 군사적 필요를 고려해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를 독립시킨 뒤 10년간의 공사를 거쳐 1914년 8월 14일 파나마 운하를 개통했다. 건설 당시 열대 질병과 사고로 전 세계에서 온 2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운하를 따라 주변 16km 지역을 자국 관할로 두고 실질적으로 운하를 관리했다. 1999년 파나마 정부의 운하를 인도했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미군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운하는 파나마 국내 총생산의 6%를 차지하는 통행료 수입 외에도 관련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는 등 파나마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덕분에 파나마는 최근 4년간 10% 가까운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컨테이너 12,000개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53억 달러를 들여 운하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애초 14일 개통 100돌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공사 비용이 늘면서 공기가 지연돼 내년 초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 독점 시대는 곧 막을 내리게 된다. 중국 자본이 니카라과에서 운하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신웨이 공사를 경영하는 왕징이 소유한 홍콩 니카라과 운하 개발은 카리브해의 푼타고르다에서 태평양의 브리토까지 278km의 운하를 뚫는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니카라과 의회 승인도 통과했다. 올해 1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과 왕징 회장은 올해 12월 운하를 착공해 2019년까지 완공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이 운하가 완공되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파나마 운하와의 미중 운하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파나마 정부는 니카라과 운하와의 물류 경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니카라과 운하 건설 비용이 계획된 4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670억 달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5년 안에 완공될지의 의문도 제기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현숙의 노래입니다. 그날. 언덕 위에 손잡고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광복절 아침에 생각하는 교황의 말씀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땅에 내린 첫 말씀은 평화와 화해였다. 어제오전 한국에 온 교황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인사했다. 정전 61주년을 맞은 마지막 분단 국가를 방문지로 선택한 교황의 깊은 뜻이 우러난 말이었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그의 세심한 배려는 도착 두어 시간 뒤 트위터에 올린 한글 메시지에서도 빛났다. 한국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노년층과 젊은이들에게. 한국 전쟁을 겪은 구세대와 미래 전쟁 대비로 병영을 지키는 신세대를 아우르는 기도는 수천 회 리트윗되며 화제가 됐다. 보통 사람들 곁에 머무는 교황의 마음이 한국인에게 접촉됐다. 청와대 행사에서도 교황은 남북관계와 세계 평화가 얼마나 밀접한지 강조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평화라는 선물을 성찰하자고 독려했다. 교황은 특히 지속적인 외교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상호 비방과 무력 시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대화로 풀어가야 함을 적시했다. 정치적인 분열과 경제적 불평등과 씨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지목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취약계층과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사회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교황의 발언은 종교적 복음인 동시에 사회적 복음으로 울려 퍼졌다. 교황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용기의 인간으로 각인됐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 손을 일일이 맞잡고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았다.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으로 일궈낸 정의로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격려했다. 주교단 회의에서 기억의 지킴이와 희망의 지킴이가 되어달라 당부한 것은 한국 가톨릭에 대한 따끔한 충고로 들린다.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소홀해진 대목을 적확히 꼬집은 것이다. 교황은 내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윤지충 외 123일 시봉 미사를 집전한다. 1801년 순교한 이들을 비롯해 조선시대 순교자 124명이 복자 칭호를 받는 한국 천주교 역사의 영광된 순간이다. 시복도는 이들은 대부분 천민과 아낙네들이었다. 새 세상을 갈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민초들은 교황이 그리는 인류의 진보를 향한 상징이다. 교황이 과거 순교자들의 정신을 되새기자고 이끄는 배경이다. 주저하게 지배하던 거대한 사회 질서와 폭력에 항거했던 신앙 운동으로서의 한국 초기 교회를 교황은 그 후손들이 이어주기를 기도한다. 광복절 아침에 교황이 우리에게 내려준 말씀을 묵상한다. 조상들에게서 물려받고 자신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전망으로 국가가 당면한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기꺼이 이바지할 준비를 갖추어달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군 수뇌부 조사 없이 마무리한 윤일병 사건 감사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축소 은폐 실태를 조사한 국방부 감사관실이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엽기적 가혹행위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상군사령관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졌으나 조사본부는 국방장관에게, 상군사령관은 육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보고 누락에 따른 책임을 물어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일병 사건 은폐와 관련한 꼬리 자르기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 당사자인 김 실장을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는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조사 내용을 보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4월 8일 28사단의 보고를 받은 육군단 헌병대는 곧바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온라인으로 엽기적 가혹행위의 구체적 행태를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본부장이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도 당연히 보고를 받는 당사자인 김 실장에게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조사의 기본 원칙이다. 처음부터 의혹의 당사자인 김 실장을 제외한 조사라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김 실장은 사고 발생 나흘 후 특별 군기강 확립대책회의를 열어 전체 군부대에 정밀 진단을 내렸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5월 1일 권 전 총장 주재로 주요 지휘 간 화상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도 감사 결과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 해도 군의 고질적인 보고체계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방장관이 군내 긴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곳이다.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헌병과 정식 지휘 계통, 참모 개선을 통해서도 보고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여러 보고 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허술한 보고 체계라면 다른 중대 사건에 대해서도 중간에 은폐 축소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군내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군 수뇌부라면 존재 가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군의 기강이 철저히 무너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에서 자살한 여군 장교 사망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한 결과 상급자의 성희롱이 자살과 관련 있다는 내용도 군의 상습적인 은폐 축소 행태의 한 사례일 뿐이다. 당시 사단장은 가해자를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고 국방부는 남녀 간 애정 문제 탓으로 결론 내리고 당사자를 중령직급 예정자로 발탁까지 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무조건 감추고 보는 군의 후진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군의 적폐청산은 요원하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 goodbye goodbye 가슴 찢겨도 뱉는 그 말 goodbye goodbye 좋은 안녕이란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한 만큼 믿었던 만큼 아파 네가 너무 미워서 너무 슬퍼서 아파 이게 이별이잖아 좋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goodbye 한영 미워도 너는 내 사랑을 알려준 첫사랑 그런 너를 보내는 한 남자의 거친 goodbye 나만 느끼던 너의 체온도 goodbye 나만 맞추던 너의 입술도 goodbye 너무 절망스러워 그래도 널 위해서 남자로서 꼭 해야 하는 말 goodbye 마지막으로 너를 힘껏 안고서 goodbye 늘어난 테이프처럼 무겁게 더듬대며 행복해 goodbye 한영 미워도 너는 내 사랑을 알려준 첫사랑 그런 너를 보내는 한 남자의 거친 goodbye 안녕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 뻔한 드라마 속 이별 장면을 뺏긴다 말이 좋은 안녕이지 결국 넌 누군가에게 뺏긴다 부모리는 아이처럼 우리가 낳은 사랑은 버려진다 그래 이별은 너와 나의 책임이야 사랑 앞에 우린 죄인이야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 행복하게 만남 사랑 추억 이별 참 고마웠었어 그동안 이를 악물고 너를 보낼게 어떻게든 너를 잊을게 우리 둘이서 만든 가슴 시린 이야기 goodbye 한영 미워도 너는 내 사랑을 알려준 첫사랑 처음 빚은 마지막 너를 위한 거지만 goodbye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14일 북한이 13일 오후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를 통해 14개 종목 선수 150명을 포함해 총 352명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은 참가국의 조직위원회에 직접 하지만 북한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OCA를 통해 간접 신청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남녀 38명으로 가장 많고 수영 16명, 양궁 8명, 육상 4명, 복싱 7명, 카누 2명, 체조 12명, 유도 10명, 공수도 5명, 조정 8명, 사격 9명, 탁구 10명, 역도 12명, 레슬링 9명이다. 남자 70명, 여자 80명인 북한의 참가 예정 선수 중 체조의 간판 리세광이 개인전과 단체전에 모두 참가 신청해 한국의 양학선과 라이벌전을 펼친다. 또 여자 탁구에서는 리명순, 리미경, 김송희 등이 한국, 중국과 메달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남자 축구는 스위스 FC 바젤에서 뛰고 있는 박광영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감독과 코치, 본부 임원 등 임원 173명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총 32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심판, 취재진 등 29명도 보내겠다는 입장을 보여 응원단을 제외한 참가 인원만 352명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 중 임원 숫자는 내달 초순 예정인 인천 조직위의 각국 선수단 등록 회의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통상 국제종합대회에서는 참가 선수 수의 50%가량에 한해 임원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조직위는 북한이 제출한 선수단 임원 수가 오히려 선수보다 많은데 OCA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DRM을 통해 참가 선수단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이동 경로도 윤곽이 드러났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면 비행기로 평양에서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축구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광종 대표팀 감독은 1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최종 엔트리 20명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와일드카드 3장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표 선수들로 세웠다. 196cm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과 측면 수비수 겸 미드필더 박주호, 브라질 월드컵 벨기에전에서 맹활약한 골키퍼 김승규가 와일드카드로 뽑혔다. 김신욱은 이 감독이 일찌감치 와일드카드 후보로 낙점했다. 이 감독은 당초 손흥민의 합류를 염두에 두고 월드컵에서 호흡을 맞춘 김신욱과의 공적 조합을 구상했다. 김신욱과 손흥민은 평소 단짝으로 불릴 만큼 우애가 깊고 축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여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레버쿠젠의 반대로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손흥민 없이도 김신욱의 공격력을 효율적으로 살리는 방안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의 자리인 왼쪽 측면 공격수의 문상윤, 윤일록, 안영우 등 기동력과 돌파가 장점인 선수들을 대거 선발한 것은 김신욱과 호흡을 맞춰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조합을 찾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박주호의 선발은 이 감독의 히든카드다. 당초 이 감독은 이명주의 발탁을 고려했지만 소속팀이 차출의 난색을 보여 박주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감독은 박주호는 측면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등 필요에 따라 두세 자리를 소화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우연히의 노래 듣겠습니다. 우연히.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오늘 밤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저런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나를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다음 소식입니다. 16일 교황 프란치스코의 시복 미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은 일부 교통이 통제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시복식 당일 광화문 광장 인근 지하철역인 1,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 3호선 경복궁역에서는 무정차 통과한다. 버스 진입도 불가능하다. 이날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12시 30분까지, 5호선 광화문역과 1, 2호선 시청역은 오후 1시 30분까지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 역사도 폐쇄된다. 지하철을 타고 행사장에 가려면 1호선 종강역, 2호선 을지로 입구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서대문역 등지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 지하철 운행 횟수와 시간과 횟수는 늘어난다. 첫차 운행 시각은 오전 5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진다. 행사 시작 전 4시간과 종료 후 2시간은 지하철 운행 횟수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행사장 주변을 다니는 버스 101개 노선은 15일 오후 7시부터 오후에 운행해야 한다. 시복식 전날인 15일 정오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유턴하는 차로 이용이 크게 제한된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정부 서울청사 사거리에서 경복궁 사거리, 광화문 3거리,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이 통제된다. 차량 진입 통제 및 우회 도로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교통 포털 앱에서 볼 수 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순교자 124회 시복미사를 집전할 때 유족 600명이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교황방한위원회가 14일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방한위 대변인 허영업 신부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젯밤 10시까지 진행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시복미사에 6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일단 요청을 접수해서 오늘 관계자들이 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 신부는 이미 입장 인원이 확정된 장소에 어떻게 6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신자들이 간격을 좁혀서 앉는다든가 좀 희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방한위 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시복미사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쫓겨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었다. 광화문 시복미사와는 별개로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의 면담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올해 추석이 여느 해보다 2주에서 4주가량 일찍 찾아옴에 따라 오는 26일께부터 전국적으로 택배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이 때문에 택배할 물건이 있으면 29일 이전에 보내야 추석 연휴 이전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게 택배업계 쪽 조언이다. 또 추석이 이른 점을 들어서 늦여름, 높은 기온으로 고기나 생선 등이 상하지 않도록 택배업체의 냉동, 냉장시설 가동 여부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CJ 대한통운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 동안을 추석 택배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CJ 쪽은 이번 추석 기간에 예년보다 택배 물량이 10에서 20% 늘어나고 특히 추석 연휴 전주인 1일부터는 하루에만 350만 상자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주요 거래처의 예약 및 출고 동향과 전국 농산물 판매량 등 최근 물동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게 CJ 쪽의 설명이다. 한진택배와 현대로지스틱스 등도 대부분 같은 기간 동안 종합 상황실을 마련하고 본사 직원 400에서 800여 명을 배송 현장에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최근 4년 반 동안 서울 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자살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초수급자 자살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기초수급자 20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기초수급자는 2010년 21만 4,602명에서 2013년 20만 2,991명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자살자 수는 2010년 32명에서 2011년 42명, 2012년 45명, 2013년 57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서는 6월 말까지 26명이 목숨을 끊었다. 기초수급자 10만 명당 자살 비율로 보면 2010년 14.9명에서 2013년 28.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가족 중 장례보조비 내역을 통해 추정한 것이어서 실제 자살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승환의 천일 동안 전해드리면서 8월 15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일 동안 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어왔었던 거죠. 어리석게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런지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천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난 괜찮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잖아요.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천일이 훨씬 지난 후
좀 잊지 마요. 우리 사랑 아름다운 이름들은 그 전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혹시 내가 당신